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군 이래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여름 동안 철새들 때문에 군산제일고 학생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겪었습니다. 철새들로 인한 악취와 소음, 새들의 배설물 때문에 주민들의 관련 민원이 속출했고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지장을 주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태가 평화롭게 해결되길 바라면서 오늘 뉴스는 외가리 사태에 대한 특집 생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고 상황 권도엽 기자가 종합해드리겠습니다. 권도엽 기자. 네, 권도엽 기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철새 도래지인 금강하구와 가까운 군산제일고등학교 뒷산에 지난해부터 외가리와 백로류 등의 야생 조류들이 날아와 서식하며 알을 낳고 번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번식기가 되자 학교 전체에 마치 부패한 생선과 배설물이 섞인 듯한 악취가 진동했고 시끄럽게 울어대는 새들의 소음이 더해져 아침부터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이르기까지 학습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학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동차, 통로, 계단, 운동장 등의 새 배설물이 매일같이 떨어지는 새똥 테러가 발생하여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많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학교 측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철새의 번식기 이동의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교 인근에 위치한 페이퍼코리아라는 제지회사가 새만금 공장 부지 이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2013년도에 공장 부지에 있던 모든 나무를 베어버려 그곳에서 번식을 하던 철새 무리가 지난해부터 인근 제일고등학교 뒷산으로 번식지를 옮겨온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인근 지역 주민과 학교 구성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 설문조사의 일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뒷산에 있는 야생 조류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의 응답자 중 83%가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외가리, 백로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바라십니까? 라는 질문에 84%가 해결하기 바란다라고 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다양한 방법 중 수렵을 통한 개체수 감소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권도엽 기자였습니다. 네, 권도엽 기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과 학교 구성원들은 철새로 인해 생긴 문제에 대해 많은 피해를 겪고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렵 등과 같은 비윤리적인 방법들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 군산제일고등학교와 또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고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군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제2고등학교. 최근 잇따라 벌어진 외가리 피해로 인해 제2고등학교 재학생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2고 측은 관련 사례를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사례인 청주 남중학교는 어떻게 해결하였을까요? 지난 2014년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외가리 백로의 생존권을 두고 갈등이 발생한 청주 남중학교는 환경단체와 청주 남중학교 관계자들의 합의를 통해 이러한 100여 그루의 소나무를 감벌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청주 남중학교 사례는 충분한 대화와 끊임없는 조정을 통해 타협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결국 새들을 내쫓는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대전 남성고원, 전주 건지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1고 측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대안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안 방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둥지 제거와 인목 밀도 낮추기를 통한 번식지 환경 정비, 폭음기와 야간 서치라이트 비추기 등을 통한 외가리, 백로류 쫓기, 마지막으로 대체 서식지로 유도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제시된 대안 정책들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먼저 번식지 환경 정비는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었으나 이를 통해 외가리가 번식지를 이동할지 의문이며 오히려 외가리가 주변 지역으로 서식지를 옮겨 피해가 확산될 수 있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백로류 쫓기 또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으나 소음기의 소음으로 인해 도리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주변 거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체 서식지로 이동하는 방안도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대체 서식지로의 이동이 확실치 않다는 점 등 다양한 단점이 보입니다. 이와 같이 제1구 측에서 실시한 대안 정책 등은 대체로 외가리를 쫓는 방법 위주로만 대안 정책을 설정하였고 실시한 대안 정책이 효과가 있었으나 미미하여 이러한 피해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제시할지 제1구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결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결 기자의 소식 살펴봤는데요. 다음 소식 60초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새똥 냄새. 아, 이게 무슨 냄새지? 학부모님도 오실 시간 다 됐는데 어쩌지? 밤에 환기도 잘 안 되는데. 해부리집 벌드형 창문을 연듯한 상쾌함이 오래오래 새들의 악취를 잡아주는 해부리즈 벌. 네, 다음 소식입니다. 외가리와 학생들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났다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김민성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네, 김민성 기자입니다. 네, 사건 상황 설명해 주십시오. 사건은 저녁 8시경 야간제로 수업하는 학생들과 외가리 사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양측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왜 이렇게 싸우고 계신 거예요? 아니, 저는 매년 이곳마다 오는 철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인간들이 포옹기를 설치해서 대포 쏘는 소리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꽹가리를 치더니 우리 둥지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어휴, 외가리 때문에 공부를 못 하겠어요. 냄새나지, 시끄럽지. 학교 끝나고 집 갈 때는 냄새 때문에 어지러워서 코를 막고 간다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체육 시간에 운동하거나 건물 밖에서 걷다 보면은 새똥을 맞는 일도 많다니까요. 이 새똥을 맞으면 기분도 나쁘고 냄새도 나고 저놈의 외가리를 쫓아내야 돼요. 네, 김민성 기자,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데요. 학교 측에서는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나요? 네, 학교 측과 지자체에서는 현재까지 외가리 둥지를 제거하거나 포옹기 설치, 꽹가리를 치는 등의 외가리를 쫓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외가리들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군산 제1고등학교의 뉴스 동아리에서는 5개년 외가리 터정 조성 사업과 외가리 인식 개선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두 정책은 어떤 것입니까? 기존의 외가리가 식사하고 있는 곳은 군산 제1고등학교의 바로 뒤편 이 AB 두 구간입니다. 하지만 군산 제1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인 군산 제1중학교에서는 이로 인한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약간만 떨어져도 피해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외가리 식생지를 약간만 이동시켜도 피해를 줄이고 공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과 같이 외가리의 식생지를 A에서 B 구간으로, B 구간에서 새로운 보금자리 외가리 터전으로 1, 2년을 주기로 하여 옮겨주는 것입니다. 외가리는 편백나무에서는 거의 서식하지 않습니다. 현재 외가리 서식지에는 극히 일부의 편백나무가 식생하고 있지만 다른 수종의 나무들이 많아 외가리들이 식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외가리 보금자리에 옮기는 방법은 외가리가 식생하기를 꺼려하는 편백나무린 조성을 A, B 구간으로 나누어 1, 2년을 주기로 5주년간 기존의 외가리 서식지 나무를 편백나무로 수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새 유도 방안을 통하여 외가리가 유주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 계획을 5개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단기간 본 사업을 실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산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외가리를 위한 터전 이동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정책으로 외가리 인식 개선 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외가리 인식 개선 사업은 군산 제1고등학교와 인근 주민들은 외가리로 인한 피해로 외가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서 현재 군산 제1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축제에 외가리를 주제로 하는 야외부스를 설치하는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야외부스를 설치하고 인근 주민도 참여하여 외가리에 대한 인식을 변화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행사 계획으로는 외가리 사생대회, 외가리 사진전 등을 실시하고 외가리 캐릭터를 제작하여 홍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변 외가리 탐방로 개선 및 연구를 통해 관련 학과 진학을 위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여러 매체에서 암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편백나무린 조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축제 추진을 위한 예산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 문제는 기존의 학교 축제 추진 예산과 지자체의 약간의 보조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측에서 위와 같이 두 정책을 제시하여 앞으로의 외가리와의 공존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국민인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이 이 정책들로 인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반면 편백나무림을 조성하고 외가리 터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아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본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므로 헌법에는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김민성 기자였습니다. 네, 김민성 기자 감사합니다. 다시 광고 보시고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귀마개를 구입할 의사가 있으신 분은 이 발표가 끝나고 저에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네, 다음 소식 전성진 기자가 보도해 주세요. 네, 전성진 기자입니다. 저는 앞서 김민성 기자가 제시한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외가리 백로류 업무를 처리를 맡는 환경위생과를 방문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청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근본적으로는 해결을 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군산시청의 환경위생과 김원진 씨께서는 현재의 외가리 식생지에 단기간이 아닌 중장기 프로젝트를 실시하면 예산 문제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에서는 벌목과 둥지 제거 등 외가리를 쫓아내기 위한 수단으로만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환경단체와의 갈등도 벌목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본 사업을 교장 선생님 및 행정실 직원분들과 함께 예산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시청을 방문하여 관계자분들께 저희의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외가리 인식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군산제1고 교감 선생님이신 이용학 선생님께 인터뷰를 부탁드렸습니다. 교감 선생님께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고 평소 학생들이 외가리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데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생물과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세를 몸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또한 탐방로를 조성한다면 야외 수업 방안으로도 활용해 더 재미있는 수업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예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학교 선생님들과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조류보호협회에서도 이에 대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전성진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가리 사태에 대한 특집 뉴스를 보내드렸습니다. 네, 누군가가 잘 살고 있는 우리의 집을 부수고 내쫓는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새들이 우리에게 묻는 물음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사위원분들 질문 시작해 주시죠. 네, 조류로 인해 피해를 많이 보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공생하려는 방법을 열심히 연구하시고 찾아내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질문은 권도혁 학생이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원래 기존에 외가리들이 다른 지역에 있다가 거기 숲을 베어내면서 이쪽으로 날아왔다고 하셨잖아요. 다시 조성하려고 하는 그 부분은 이전과 같은 그런 문제점은 없는 곳인지, 안전하게 북로와 외가리들이 살 수 있는 곳인지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동시키려고 하는 지역의 이제 문제점은 일단 저희가 그 외가리 백로류를 이동시킬 때 풀임새나 인공 둥지 등으로 유도를 해서 이동시킬 계획인데 이제 문제점이라고 하자면은 그 외가리들이 그 원래 살던 지역이 간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근처 지역으로 이동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이제 갈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 되고 혹시 그곳으로 가지 않고 인근 야산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살고 계신 곳으로 가면은 2차 피해가 일어나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을지 그거에 이제 걱정이 됩니다.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제1고등학교 바로 옆에 이제 제2중학교라는 작은 건물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작년 재학했던 재학생인 권도혁 기자가 말해주셨는데 권도혁 기자는 작년에 외가리에 대한 피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2중학교에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 조금만 멀리 떨어진 제2중학교에서도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쪽 지역에서 조금만 멀리 떨어져도 외가리에 대한 피해가 확실히 최소화되고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좀 이게 유도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실효성 있는 대책 같은데 불확실하다는 그게 좀 단점이죠.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좀 조류 생태학 이런 걸 좀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확실하게 유인할 수 있는가 그런 아이디어가 좀 들어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관련 논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저희 학교 이 문제 때문에 경희대학교 조류학 쪽에 좀 박사이신 윤무 박사님이라고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 박사님도 국내에는 외가리 전문가가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세 박사님들 계시는데 외가리라는 종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적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편백나무라는 나무는 외가리가 싫어하는 나무라서 외가리가 그곳에는 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A, B 구간으로 나눴잖아요. 거기에 편백나무를 심는데 그거를 1, 2년을 주기로 하였다 했는데 2주 하는 데 있어서 A 구간에 1, 2년 동안 그 나무를 편백나무 아니나무를 베고 그 나무를 심어주고 또 B 구간에 그러면은 걔네가 또 다시 그곳에 찾아오거든요. 그게 걔네가 계속 보금자리 튼 곳에 계속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다시 찾아오면은 B 구간에 다시 그거를 편백나무가 아닌 나무를 벌목하고 편백나무를 심어주고 그러면은 걔네가 또 저희가 유도하려는 공간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이동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만약의 경우로. 그래가지고 풀임새라는 게 인공새를 이용해가지고 새에는 선발대가 있어요. 선발대가 있는데 걔네가 먼저 가가지고 여기가 좋은 곳인가 안 좋은 곳인가 판단을 해요. 그래갖고 그 풀임새가 여기가 좋은 곳이구나 하고 인공새를 딱 놔두면은 걔네가 얘네가 있으니까 여기 안전한 곳이구나 하고 오고 또 인공 둥지라는 게 막 집을 인위적으로 지어줘요. 지어주면은 걔네가 매년 오니까 여기가 우리가 살았던 곳이구나. 여기 집 안 지어도 되겠네. 우리 새끼들 나와도 안전하겠네.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걔네가 거기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요. 보충 설명하자면 프림새 인공둥지의 경우에 네덜란드에 성공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 운동장 건너편에 실제로 편백림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상당한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외가리를 퇴치를 하기 위해 폭기를 틀었을 때 새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떨어진 인근 야산으로 이동한 걸로 보아 편백나무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동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저도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게 전달됐어요. 근데 이제 그 대책을 살펴보면 핵심은 감벌과 편백나무 조립 이렇게 지금 압축이 되는데 이게 5년 계획을 잡고 계시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에 5년이란 이 시간 동안 편백나무가 충분하게 원하는 만큼 숲을 이루어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5년 동안 그러면 만약에 5년 동안 여러분들이 원하신 정도 편백나무 숲이 자라준다고 한다면 어떤 참 좋은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그 5년 동안에 그러면 소음 문제랄지 그 다음에 냄새 문제 이런 현재 문제점들은 지속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랬을 때에 5년 동안 이해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동의를 해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먼저 제가 앞쪽에 편백나무 림 쪽을 설명해 드리면 제가 인터넷에서 나무를 파는 곳을 그 블로그를 방문해 봤는데 편백나무가 작게는 1m 이하부터 최대 5m, 6m까지 판매되는 걸로 제가 조사가 되었어요. 이 정도로 5m, 6m로 심으면 편백나무림도 금방 조성될 것이고 그리고 이미 기존에 편백나무도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외가리를 쫓기에는 너무 미미한 양이라서 그
지금 있는 편백나무는 나무를 베지 않아도 됩니다.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AB 구간으로 지정한 구에는 이미 편백나무가 일부 있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거기에 있는 수종을 시청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가 있는데 편백나무가 일부 있기 때문에 일부를 감목하고 거기에 편백나무를 심는다 해도 이미 일부에 편백나무가 있기 때문에 숲을 조성하는 데는 크게 문제점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은 저희가 나무를 벌목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무를 팔아서 우리가 소득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학교란 교육기관이잖아요. 학교란 교육기관에서 걔네 솔직히 우리도 다 벌목해가지고 걔네 아예 쫓아내면 좋아요. 저희한테는. 근데 저희한테 좋은데 그러면 또 2차 피해가 발생한단 말이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교육자들 입장에서도 애들한테 좋은 것만 가르쳐줘야 되는데 다 잘라가지고 2차 피해 발생하고 막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공존이라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참아야지, 그거를 공존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참아야지, 그거를 계속 이해를 따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5년간 우리가 겪는 피해는 어떻게 견디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 선생님들이나 되게 잠을 구해봤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은 저희들의 인식을 변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공공정책에 제시한 것처럼 외가리 인식 변화 사업을 실시해서 학교 축제에 외가리를 도입해서 외가리 시화전, 외가리 그림전, 외가리 이쁘게 찍어오기, 네, 그런 등을 해서 우리의 인식을 좀 더 아름답게, 그리고 외가리와 함께 사는 방안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청중분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백나무를 거기에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요 생태계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닐까 하고 걱정이 되네요. 우선 그 족구장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가보면 족구장이 좀 더 고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외가리 서식지가 조성되게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고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급격하게 생태계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한국조류보호협회에 문의한 결과 일대 야산이 진짜 외가리들에게는 천의 장소, 그러니까 배산 임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엄청 좋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부분 갈목함으로써 급격한 환경 변화가 아닌 이상 그 주변적으로 서식하는 외가리 습성으로 인해 외가리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일대가 같은 인목 구도를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고도도 그 족구장을 비롯한 부분만 높지 거의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점을 삼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